일단은 이제 코인 이제 조정이 좀 있어 가지고 가격부터 좀 같이 볼게요. 현재 이제 녹화 시간 기준이고요. 93,000 쪽이고 네, 24시간 기준으로 1.70%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도 약세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마켓캡 보는 건데 1% 가량 시장 규모는 좀 축소가 됐습니다. 도미넌스 보시면 이제는 조금 중립 상태로 돌아왔어요. 투자 열기가. 그리고 제가 또 자료로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비트코인 이 거래량 자체도 그 한참 우리가 트럼프발 이슈에서 막 환호했었을 때 대비해서 50%좀 급감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의 열기가 조금은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이전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패턴을 파악을 해보면 강세 그 고점이 이제 2번 정도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다리느냐 시장에서 아니면은 이제 강세장이 끝나느냐 이런 또 시선들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쪽에서 이제 그나마 이제 트론 코인이 일주일 기준으로는 가격 방어가 좀 좋았고요. 톤 코인도 가격 방어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가격 시세 보시고 제가 준비한 내용들도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음,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서 말씀드릴게요. 잘 안 들린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일단 마이클 세일러 쪽에 관해서 추가 비트코인 매입 매수 가능성을 좀 시사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요 부분들이 또 보도가 됐더라고요. 세일러 회장의 이제 자신의 X 계정에서 세일러 트래커 웹사이트 비트코인의 차트를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이 차트를 공유하면서 이제 불안한 파른 선들이라는 짧은 코멘트를 남겼는데 이제 이 코멘트에 따라서 추가 매입을 할 것이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게시물 자체도 하루 만에 166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일러의 비트코인 추가 매입 소식이 지금 이런 좀 약간 잠잠한 시장에서도 들려올지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채권 상장 지수 펀드 신청서까지도 나왔어요. 제가 예전에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쪽으로에 관한 금융 상품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장 지수 펀드 채권 쪽으로 나왔습니다. 비트와이즈와 스트라이브 파이낸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같이 비트코인 매입 전략을 채택한 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출시합니다. 이거 지난 랩소디 시간에도 알려줬었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ETF 출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릴 것처럼 최소 1000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시가총액 1억 달러 이상 그리고 일평균 유동성 100만 달러 이상 자유 유동 주식 10% 미만 기업이 이 펀드에 편입이 될 수 있고 이 펀드는 기업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이게 아직 승인이 난 건 아니고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상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 고렇게 그 정도로만 일단 소화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어떨지에 관해서는 뭐 아무래도 비트코인 현물 ETF 처음 출시에 대한 그런 파격적인 반응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긴 한데 일단 다양한 이제 파생 상품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고 있다. 그런 정도로 조금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분석 하나가 나왔어요. 93,000달러를 유지해야 이제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93,000달러를 유지하는 것이 향후의 가격 반등을 위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제 유지는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알리 마르티네즈는 이제 다양한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분석가이고 이 분석가의 내용을 제가 또 많이 브리핑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X를 통해서 TD 시퀀셜 지표가 시간당 차트에서 매수 신호를 표시했고 93,000달러의 지지선이 유지될 경우에만 가격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93,000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93,00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또 다른 가격 지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분의 분석에 따르면은 그래서 그때 또 시장의 눈높이를 변경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법인 계좌로 코인 투자를 허용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 뭐 허용할 것이다라는 오보가 나왔었고 이 오보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오보였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법인의 코인 투자 허용 여부 결정에 대한 논의가 내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뭐 지도자 공백이라든지 뭐
국내 안에서 굉장히 정세가 이제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의 영향을 또 받지 않았을까 싶게 하고 이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인 계좌 발급과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고 추후에 결정되는 대로 발표가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법인 계좌로 허용이 되게 되면 국내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과 이제 법인 계좌를 통해서도 이제 비트코인 구매를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만약에 이게 허용이 될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것들도 허용을 해줄 수 있다. 어쨌든 이제 규제적으로 한번 이제 풀어주는 그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석이 또 시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염두를 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이 좀 자유롭게 매수를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제도를 보시면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금지가 지난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의 긴급 행정 지도를 통해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2017년이다라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도 몇 년 전이니까 이제 코인 투자에 관해서 좀 굉장히 이제 국내에선 생소했던 부분인데 일단 법인 계좌로는 이제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긴급하게 좀 막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제를 풀어주고 이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냐 이게 또 국내 이제 코인 시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연기금도 이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전략을 선택하기도 하거든요. 일부의 포트폴리오는. 근데 이제 그 우리 국내는 그러니까 외국은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국내는 너무 이제 법적으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어줄지 아니면 또 이제 약간 시대를 역행하듯 여전히 옥죄 올지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이제 국내 가상자산법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내용일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트 제라시 ETF 스토어 CEO가 이제 솔라나 현물 ETF가 2025년에 승인될 예정이다라고 전망을 했고 미국 펀드 운용사인 볼러틸리시 쉐어스는 솔라나 선물 기반 ETF에 대한 SEC 승인을 신청하기도 했고 또 에릭 발추나스 이제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유명하잖아요. 저희 이제 크립토 투자자들한테는 이제 이분도 솔라나 선물 ETF가 현물 ETF 출시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물 ETF에 관해서 이제 먼저 거론이 되고 있고 선물 ETF가 나오면 이제 현물 쪽으로도 승인이 쉬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이제 선물 ETF가 먼저 나왔거든요. 그게 먼저 승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현물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제 솔라나 쪽에 관한 ETF 승인에 관해서도 뭐 시장의 알트코인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하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트코인 쪽에 관해서도 ETF 거론이 계속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는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이제 내년에 ETF 승인이 될 만한 코인, 알트코인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을 집계를 해보니까 솔라나, 리플, 그리고 라이트코인 이렇게 세 가지 코인이 좀 거론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재미난 내용이더라고요. 이달에 비트코인 채굴 수익이 2조 원에 육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0일 더블록이라는 매체에 따르면은 비트코인 채굴자의 12월 수익은 13억 3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고 지난달 총 수익은 12억 1천만 달러보다 1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12월 수익 중에 12억 9천만 달러는 블록 보상으로 약 3,800만 달러는 수수료로 발생을 했습니다. 아직 12월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에만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수수료 수익은 지난달 수익을 넘어설 전망이고 비트코인닷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채굴 산업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증가하는 연상 능력과 안정적인 수장 수요에 힘입어서 추가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반감기 때문에 채굴 보상이 줄어드는 부분들 때문에 채굴에 관한 수익률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도 예상을 많이 했었고 일부 이제 채굴 기업들은 이탈하는 현상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실제로 가격이 시장에서 너무 좋게 형성이 되고 채굴에 관한 능력치들도 이제 각 기업들마다 늘어가면서 채굴자들의 수익도 나쁘지 않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소식이 될 텐데 이건 수급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롱텀이라고 해서 이제 장기 보유자들이 이제 시장에 얼마나 많이 포진되어 있느냐인데 여기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고 이게 이제 이더리움 쪽이에요. 근데 이제 분홍색이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의 장기 보유자가 좀 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시장의 신뢰도를 좀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쪽으로의 이제 시장 신뢰도가 지금은 비트코인을 조금 역전한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제 수치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이더리움이 그 부분은 좀 더 앞서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에 아직 반영이 되는 건 아닌데 이더리움 쪽으로의 수급도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상위 104개 이더리움 고래가 현재 모든 이더리움의 57%의 물량을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의 가장 큰 고래 지갑이 현재 전체 이더 공급량의 57%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게 좋다라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이 고래의 포지션에 따라서 시장 가격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 보유자들의 축적 추세는 일단 이 여기에서 풀이하는 걸로는 이 이더리움 쪽에 관한 믿음이 투자자들의 큰손 투자자들의 믿음이 좀 두터워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이들이 이제 매수를 이제 멈추고 매도세로 돌아섰을 때의 그런 물량들을 과연 이제 누가 받아줄 것이냐에 따라서 또 시장 가격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 자체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뛰어넘었고요. 이게 가격으로 반영이 될지 여부들은 또 우리가 시장 상황 보면서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